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연 어떠한 문제인가, 어떤 관점이고 어떠한 성격을 담는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 문제이자 계급 문제이자 성의 문제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데다가 또 현재까지 전후 배상 처리 문제,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과 연관되어서 논란이 많죠. 이렇게 중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인 동시에 젠더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 문제라는 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민족 문제가 바로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강제 인력 동원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선총독부의 관알선 등은 식민지 지배 체제를 활용해서 가능했던 거죠. 결국 이것은 식민주의 문제가 전제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 시기 한국 근대의 민족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식민지 권력의 행사한 민족적 억압이라는 것이죠. 사실 일제는 식민지라고 하는 일제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 안에서 중층성과 차별성을 활용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내무성이 보냈던 자료 중에 창기와 사실업의 추업, 즉 매춘업입니다.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 본인 스스로 신분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도항을 허가한다라고 정했었거든요. 일본 내무성이 내세운 위안부대 도항 허가 조건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금지법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대단히 조심한 척 했지만 만 21세 이하 여성들도 도항 허가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식민지 조선이나 만주에서 도항 허가를 주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일본이 가입한 국제법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 일본에 비해서 차별적이거나 뭔가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외 상태인 법의 시행하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제 법역 안에 있는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편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사실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런 점에서 식민주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보게 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첩된 피해를 당하는 그 구조입니다. 결국 식민지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 약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세계사를 보는 새로운 우리의 관점을 갖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민족 간의 문제, 민족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또한 20세기의 세계사를 제국주의의 눈이 아닌 식민지, 피해자, 약자의 눈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공성을 전제로 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대가 전쟁기에 성폭력을 한 젠더 문제라는 겁니다. 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일본 위안부 문제와 함께 제국주의 권력의 억압이 특히 성을 매개로 했다는 점에서 젠더 문제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 남성 군인 집단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을 위해서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던 것, 이것은 명백한 젠더 문제죠. 여기에는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내의 여성분도 다 포함되는 문제죠. 그것은 곧 전 세계 여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쟁과 군대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기 세계 여성에 대한 권력적인 성폭력 문제로서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쟁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엔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를 비롯해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은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은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된 범죄와 책임을 전쟁 직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걸 처벌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12월 피해자와 피해국 관계단체 및 일본의 단체들, 또 국제법률가 이들이 모여서 민간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정을 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북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도 포함되고 중국, 동티모르 등
에서 많은 분이 참석했었습니다.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행한 강간, 성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등의 전쟁 범죄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결국 일본군 성노예제의 범죄성과 분쟁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적으로 확대되시려고 바로 2000년의 법정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법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젠더적 성폭력의 문제, 그래서 군대가 이제 중요한 주체가 되는데 2001년 얼마 전이죠. 2001년 6월 달에 일본 문부성은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역사 관련된 교과서들, 사역과도 포함돼서 이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에서 종군을 빼라고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대의 모습으로, 군대의 이름으로 자행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상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를 전시체제의 전쟁터에다가 적용한 것일 뿐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대단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창제라는 것으로. 결국 일본군이 믿었던 민간인, 위탁하는 사람들 또는 모집하는 민간인들, 일명 포주라고 하는 그들이 유각업자의 업자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창제 하에서 형성된 인신매매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창제라고 합법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성매매 문화를 정당화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갖고 들어온 것, 바로 공창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엔 전통적으로 성을 매매로 하는 영업은 없었습니다. 결국 공창제라는 것으로 일본 위안부 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바로 한국 근대 젠더 문제를 식민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를 마치 성 문제, 성매매 문제, 공창제의 문제로 시각을 돌리게 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적인 권력적인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은 일본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인권 문제라는 겁니다. 젠더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인 동시에 민족 문제라는 건데, 그럴 때 이 인권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그리고 군 위안소의 운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적인 인권 유린이었죠. 결국 강요된 성노예는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또 식민이나 점령지에 있었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3년 6월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이런 결의문을 냈었습니다.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질 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이나 살해, 체계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연장선상에서 2007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확실히 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공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의안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국가 권력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진전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난 시대의 역사의 잘못을 고치고 보다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우리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민지의 문제를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젠더 문제를 식민지를 겪으면서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젠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 문제가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 위안부 문제는 결국 인류의 보편 가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화와 화해가 있는 세계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앞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 문제의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위안부 기록물을 인권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인권 기록물로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매번 일본 정부가 그걸 또 반대하고 있어요. 자, 인권 기록물로서 일본 위안부들에 대한 기록물들이 또한 등재가 된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를 거울 삼아서 미래에 보다 나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세계로 가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